하는 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서 배우셨나요? 이양분포. 이항분포라는 걸 배우셨습니다. 뭐에 대해서? 평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시행 횟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 그 x에 대해서 p, x는 x 뭐 요렇게 나오는 그 각각의 확률들이 결국에는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b 바이노미알이라고 쓴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시행 횟수와 시행 확률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항분포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이랑 표준편차에 대해서도 배우셨습니다. 여기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뭘 곱해서 NP, 그 다음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NPQ, Q는 1-T. 그쵸? 그 다음 시그마는 루트 NPQ다 라고 했었죠. 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진행을 했었냐면 8번까지였나요? 7번까지 했었나요? 7번까지만 했었나요? 8번까지 했었나요? 네, 그러면 9번, 10번, 11, 12 배우고 큰 수의 법칙 13까지 하고 나서요. 여유 되면은 다음 거 조금 인트로만 할게요. 아마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을 거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교재 정리 상태 좀 한번 다시 확인하죠. 밀리신 거 없? 왜냐면 네. 예. 그 성재한테는 그 얘기 했어요. 수셈 채우라고. 수셈부터 다 하고 그러고서 네. 부교재는 따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주말이 지났으니까 다 했겠죠. 설마 약속한 걸 안 지켰겠어? 그지? 그죠? 설마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불량률이 40%라고 하네요. 이 공장에서 10개의 제품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랍니다. 기본적으로 뭐가 없으니까 따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항분포를 먼저 적어주시면 10번 중에서 5분의 2만큼의 불량률이 생긴대요. 그럼 여기서 2분의 5x, 자, 2분의 5x 마이너스 5의 평균과 v 2분의 5x 마이너스 5 분산을 구하랍니다. 자, 그럼 일단 이 x는 얼마니까? 4니까 얘는 2분의 5 곱하기 4 마이너스 5라서 5죠. 다음 분산이라고 하는 애는 v는 얼마니까? 4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5분의 10이 나오는데 얘를 변형하면 4분의 25 곱하기 vx, 즉 4분의 25 곱하기 5분의 12 15 이렇게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네, 뭐 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결국엔 이항분포라는 거를 배우는 순간부터 좀 난이도를 훅 떨어뜨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확률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몇 번이야? 10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확률 질량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x의 평균과 분산을 각각 구해보랍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좋을까요? 10번. 1번은 뭐니? 확률 질량 함수가 36cx인데 여기서 6분의 5의 x제곱 6의 x-36 이건 뭐예요? 그쵸? 36cx 곱하기 6분의 5의 x 곱하기 6분의 1의 36-x죠. 그럼 결국엔 얘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는 거 36번의 시행 동안에 확률이 6분의 5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EX는 30. 30, VX는 6분의 1 곱하기 5. 5.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요. PX에 대하여 50cx 중에서 5의 50제곱분의 4의 x제곱입니다.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저거 5분의 4랑 5분의 1 아니야? 맞아요. 얘는 50cx에 대해서 5분의 4의 x제곱이고 5분의 1에 대해서 50-x라고 하면 결국엔 분모 똑같이 50제곱 나옵니다. 따라서 50번 시행 중에서 확률은 5분의 4 나올 거예요. 평균 기대값은 40. 40. 그러면 저기 뭐야? 분산은 여기서 8. 8.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특별하게 문제 생기는 거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기 이항분포에 대한 표준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형태의 식들도 이항분포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로? 이항분포식을 적어서 평균, 분산 구하는 거 어렵지 않다더라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11번. 이건 어때? 9번을 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썼대? 11번을 여기다 쓰자. 11번. 시그마 x가 0부터 12까지 12cx 곱하기 6분의 1의 x제곱에 6분의 5의 12-x제곱 이라고 할 때 이 값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얘 뭐니? 뭘 한 거야? 12c 0 곱하기 뭐 저기 뭐야 6분의 5에 12제곱 더하기 12c 1 더하기 12c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에 11제곱 더하기 해서 12c 2 곱하기 6분의 5에 12제곱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뭔데요? 1이죠. 모든 확률의 총합이니까 1이죠. 얘는 6분의 1 더하기 6분의 5의 12제곱이니까 1이죠. 그죠? 예. 그죠? 네, 당황하지 않아도 네,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그렇죠. 그럼 두 번째 2번도 한번 봐봐요. 2번은 어때? 시그마 x가 0부터 12까지 x를 곱해주고 곱하기 12cx에 대해서 6의 12제곱분의
5의 12제곱 마이너스 x. 일단 모양을 조금 한 번만 바꿔보시면 얘는 시그마 x는 얼마? 0부터 12까지 x 곱하기 12 cx 곱하기 6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6분의 5의 12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그마가 어디까지 더해져 있는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기 그냥 x가 들어가 있는 그 애들 다 하나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x와 p, x는 x에 대해서 뭐 하는 거와 같죠?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곱해서 더해. 이 모양과 같습니다. 즉 뭐예요? 네, 2x와 같은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얘도 어떻게 바꿔주면 b 몇 번의 시행 중에서 12번의 시행 중에서 6분의 5인가요? 6분의 1이죠? 6분의 1을 가니까 2x는 얼마? 2. 2.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죠? 네. 결국에는 이게 이 모양을 보고서 뭘 물어보는 건지를 해석할 수 있느냐, 시그마를 이용해서도 그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발전예제 12번까지도 한번 볼까요? 발전예제 12번. 발전입니다, 발전. 발전예제 12번에 12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몇 81 cx에 대하여 3분의 1의 x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81 마이너스 x를 따를 때 다시 시그마 x는 0부터 81까지 x제곱 곱하기 81cx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2의 81 마이너스 x제곱을 구하여라. 혹시 기억나시나요? 뭘 하는 거였죠, 얘는? 이 x제곱이었죠. 그래서 이 x제곱은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고, MPQ 더하기 MP 제곱이었죠. 그죠?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 분산이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시면 분산에다가 평균의 제곱을 더하면 제곱한 것들에 대한 평균이 나올 것이다. 인 거죠. 자, 바꿔봅시다. B는 B의 81, 3분의 1이라면 자, MPQ는 8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고요. 더하기 81 곱하기 3분의 1에 대하여 제곱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18 더하기 729인가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747? 예? 인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낚였어요. 지금 얘가 아니었어요. 뭘 구하래요?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에 81 마이너스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9분의 1 2x제곱이에요.
그러면은 구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 전체에다가 요 전체에다가 가 747 나오니까 답은 747 곱하기 9분의 1 해주시면 83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일단은요, 큰 수의 법칙 들어가기 전에 밑에 있는 유제 한번들 싹 풀어보고 갈게요. 밑에 있는 유제 한번 손 대 보시고, 풀어보시고, 그 중에서 헷갈리는 거, 어려운 것들 있으면 같이 좀 보고 갑시다.
다 했어. 다 했어. 꼬리야. 다 돼가시나요? 다 되셨나요? 혹시 뭐, 그 유제 8-21번, 22번 괜찮으신가요? 22번. 8-21번, 22번 둘 다 같이 볼게요. 일본 하면 네, 일본 아니 이번에 지워. 자, 같이 볼까요? 일단은 먼저 얘는 뭐예요? x-40의 제곱을 하래요. 근데 뭔가요 이건? x 마이너스 40 응, x제곱 vx하고 응. 80x 이 분산 아니에요? 분산이요? x제곱 응. x 마이너스 40의 제곱을 일단은 그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100, b 100에 5분의 2 계산하면 40이네요. 그럼 평균이니까 결국에 얘는 편차 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되니까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n, p, q 계산하면 24 나오겠네요. 다음, 그럼 얘는요? b가 얘는 100이랑 5분의 2를 따라가는데 2x 편차의 제곱이 평균이 x제곱을 구하는 문제고요. np q 더하기 np제곱 똑같이 진행해 주시면 아까처럼 낚시에 낚이지 않겠다. 네, 개수 한번 확인해주고 문제 없네요. 얼마? 100 곱하기 94. 5분의 1 곱하기 5분의 3 더하기 40의 제곱 계산하면 네, 이거 4, 6에 24 더하기 1600 1624 나오겠네요. 다음 그러면 22번이요. 22번도 얘 뭐야? i-40? 분산. 분산이죠. 분산이고요. 아니죠. 편차고요. PI까지. 그쵸. 편차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이만큼이 분산 구하는 문제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160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은 30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예. 다음 저 큰 수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좀 읽고 넘어갈게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 걸 수학적 확률로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6분의 1이라,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온다 라는 애를, 예를 들어 정말 행운의 신이 깃들어서 10번 시행했는데 10번의 눈이 나올 수 있나요? 뭐 못하리란 법은 없죠. 하지만 100번 시행했을 때, 600번 시행했을 때는 뭐 아무리 횟수가 많다고 치더라도 600번은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한 150번 정도 나온다. 운이 좋으면 이 정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한 6만 번 정도를 반복하게 된다면 뭐 많이 나와봤자 한 1000번 정도 나오고 진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얘가 계속 한없이 커진다고 한다면 그 전체는 얘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얘가 n이라고 할 때 이걸 쓰기 좀 그런데 n이라는 값이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여기 있는 이 실험적 확률이라고 하는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n분의 x 여기 p라고 하는 그 확률은 p가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이거 값을 깜짝이야. x? n분의 x라고 하는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인 확률에 가까워질 것이다 가 돼요. 그래서 보다 되게 작을 확률이죠. 방금 전에 지금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보여주자면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10번 시행일 때 밑에 있는 그림 한번 같이 봐요. 241페이지에 있는데요. 이항분포에 따라서 n이 따라지면 n이 점점 커지면 이항분포에 따른 각각의 값들을 계산했을 때 n,6분의 1을 따라갈 때 이런 식으로 점점 처음에는 이렇게 뾰족했던 애가 점점 완만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행 횟수가 무한히 계속 무한까지는 아니라 정말 큰 수로 커지게 되면 될수록 뭐가 성립한다? 저기 큰 수의 법칙 뭐라고 돼 있어요? n번의 독립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매회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H 값이 그 확률보다 임의의 값들보다 다르게 그 값에서 1에 가까워진다. 그죠? 통계적, 그러니까 지금 참고라고 하는 거 보세요.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값은 뭐다?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도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의, 얘가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h의 값이 아무리 작은 양수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확률에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건 이 오차가 점점점 n분의 x 마이너스 p라고 하는 이 n번 시행했을 때 x번 나올 확률, 나올 확률, 나왔던 통계적인 확률, 그리고 p라고 하는 건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과 전체적인 실험에서 나오는 오차값이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질 거다. 그렇게 무수히 계속 작아지는 값을 어디까지?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된다면 이 오차값은 어디? 즉 그냥 얘는 점점 0에 가까워져요. 그죠?
아, 이거 리미트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아, 예. 극한이라는 개념이고요. 이거부터 얘기를, 아, 얘네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뒤에 단원을 얘기하려면. 우리 3월 첫째 주에 배울 내용을 미리 좀 땡겨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리미트라고 하는 개념보다요. 이건 함수로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봐봐. 어떤 그래프가 있어. 그 그래프에서 A가 A일 때 나올 수 있는 그 함수 값을 FA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 그 FA는 그 A가 뭐 예를 들어 K라고 합시다. 그럼 FA가 얼마라고요? K라고요. 근데 여기서 A가 아닌데 이 근처에 있는 값이 A에 계속 점점점점 가까워지는 값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렇다면 그에 대한 값들도 이 A에 가까워지는 값일수록 함수 값은 어디에 점점 가까워지게 될까? K에 가까워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그 식을 이렇게 표현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계속 가까워진다면 저 함수 값이라고 하는 값은 K에 가까워진다. 보통 L이라고 쓰죠, 이거. K 대신에 L이라고 씁니다. 가까워진다 라고 쓰거든요. 근데 얘를요, 이거는 문제는 그거야. X는 A야, 아니야? A에 가까워진, 한없이 가까운 값인 거지, 계속 가까워지는 거지, A는 아니거든. 그럼 얘도 L이야, 아니야? 아니야. L에 계속 가까워지는 그 값인 거야. 근데, 리미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리미트의 앞글자를 따서, 리미트라고 써요. 리미트라 쓰고요. 그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저 fx라고 하는 애의 목적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목적지는 어디에 가까워집니까? L에 가까워지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는 등호를 써요. 이게 위에 아래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럼 얘는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l이 나온다는 거야. 맞아, 틀려? 아니야. f에서 한없이 a에 가까워질 때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함수에서 여기 구멍이 뽕 뚫려 있고요. 여기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 여기가 a야. 그럼 얘가 3이라고 하고 여기가 5라고 합시다. 그럼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얼마야? 어디에 가까워지는 중인 거야? 3에 가까워지는 중인 건데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지? 5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극한값이라고 부르고요. 극한값은 함수값이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지는 값, 그 목적지는 여기인 거야. 저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어요. 자, 부산 갈 일이 있어서 KTX를 타러 서울역에 가는 중이에요. 서울역에 가고 있어요. 나 어디 가고 있다고요? 서울역에 가는 중이에요. 내 목적지가 어디예요? 서울역이에요. 근데 서울역에 가는 중에 갑자기 서울역이 저기 외계인의 침공을 받아서 이렇게 온폭하고 파였어요. 이제 서울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나 어디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역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서울역에 도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원폭 파여갖고. 하지만 난 어디에 가고 있는 중이라고요? 서울역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서울역이요. 서울역이 있던 그 자리요. 그죠? 하지만 나는 거기에 도착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뭐냐면 자, 리미트 n 값이 무한한 n이라고 하는 값이 얘가 이제 인피니티라고 하는 메비우스 띠를 이렇게 형상화한 기호인데요. 팔자 눕혀놓은 거. 그러면은 이건 무슨 말이야? n이라는 값이 어디에 한없이? 무한대라고 하는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얘가 무한대라고 하는데 무한대라고 하는 게 뭘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말해요.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특정한 값이 아니에요. 얘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무한대는 무한대인가요? 몰라요.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더. n분의 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p라고 하는 수학적 확률이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 n분의 x를 p에서 뺀 값은 어디에 가까워질 거고? 그쵸? 0에 가까워질 거고. 그죠? 그렇다면 그 임의의 양수 h라고 하는 값은 그 임의의 양수라고 하는 것은 0.00001도 임의의 양수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임의의 양수라고 하더라도 그 값은 이 n분의 x 마이너스 p 값이 이 값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0에 한없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뭐 임의의 h보다 작을 확률이 어디에? 1에 가까워지겠죠.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그죠? 얘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0보다 살짝 작은, 아니 0에 가까운? 어쨌든 그런 값이 실시간으로 계속 0에 가까워진다면 이미 어떤 양수든지 간에 다 작겠죠. 그 작을 확률은 1이라고 하는 거에 가까워진다 라고 하는 이 식이에요. 그게 근수의 법칙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242페이지 수학의 셈 정리라고 나와 있는 거에 복잡스럽게 나와 있는 저식, 요 식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납득하셨을까요?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획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p의 값이 10분의 1보다 작은 것과 같은 값을 갖는 걸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지금 이게 뭔 말이야?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 값이 10분의 1보다 작은 값이 얘랑 요거랑 같은 확률을 갖는 건 누구? 수학적 확률이 얼마라고요? 수학적 확률이 얼마라고요? 2분의 1이라고요. P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수학적 확률이고 얘가 뭐예요? 통계적 확률이에요. 뭔 말인지 납득? 하셨을라나? 그렇다면 10분의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말은 뭔 뜻이라고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수학적 확률이라고. 몇 번 시행했다고? 10번 시행했다고. 그럼 얘가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한다면 얘는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어요? 이 10,2분의 1.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요거에서 이 x에 대해서 x와 p, x는 x라고 하는 그 값에서 10분의 1보다 작은 값을 갖는 것을 보기 위해서 쟤랑 같은 값을 갖는 거를 찾아주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식을 어떻게 적을 수 있고 확률 질량함수는 10번 중에서 x번 2분의 1에 10제곱 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죠? 얘가 저 똑같은 식을 한번 계산해봐요. P라고 하는 거.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1보다는 크고 10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10분의 1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요. 요 가운데 식을 먼저 풀어보면 정리해볼까나?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확률이요. 그럼 결국엔 뭐죠? P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확률은 P 5와 같습니다. PX는 5. X는 5와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집어넣어주면? 5를 집어넣어주면 10씩 5 곱하기 2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계산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확률, 요 확률값, 즉 4부터 6 사이에 있는 그 값을 만족하는 확률인 저기 갚는 확률 변수는 누구밖에 없다? 니은밖에 없네요. 그죠? 기억은 뭐야? 4번 나오는 거. 디귿은 6번 나오는 거. 리을은 5번이랑 6번 나오는 그거를 더한 거죠. 그래서 기억을 분석해보면 기억은 뭐랑 똑같다고? P, X가 4인 거. 그죠? 디귿은요? P, X가 6일 때. 그럼 리을은 뭐예요? P, X가 5일 때랑 더하기 X가 6일 때. 이렇게 더해주는 거. 그죠? 그래서 만족하는 거는 니은밖에 없더라. 그 밑에 있는 건 한번 지금 23번, 2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진다. 아니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도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절대값 n분의 x 마이너스 p가 h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h부터 마이너스 p h가 될 거고요. p 마이너스 h부터 n분의 x p 플러스 h, 즉 x가 위치할 값은 어디부터? n 곱하기 p 마이너스 h부터 어디까지? n 곱하기 p 플러스 h까지인데 여기 있는 그 리미트, 그 n 값이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무한대 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결국에 x번 나올 확률은 무조건 요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23번, 24번 해보셨나요? 네, 23번은 일단 1이죠. 1이고요. 자, 50이라고 하는 x는 25 빼기 5, 20보다 크고 30보다 작다. 니까 얼마일 때 x의 값이 21, 22, 23, 29까지 에 해당하는 값이니까 시그마 x가 얼마? 21부터 29까지 저 50cx 곱하기 2분의 1의 50제곱 요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답은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이해한 분포까지 진행을 했고요. 제가 숙제는 따로 안 드릴 거예요. 더 안 드릴 겁니다. 그냥 247쪽까지만 하세요. 숙제 별로 안 많아요. 그러니까 교재 정리한 걸 확인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목요일에요. 다시 247까지만 낼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얼마 안 돼요. 소개제는 없잖아. 초반에 다 했잖아. 컨셉부터 없어. 초반에 다 했잖아. 이제 정규분포라고 하는 걸 하기 전에 저놈의 2라고 하는 숫자가 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확률에서는 저런 게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미적분 2를 혹시 배우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죠.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무한히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얼마야? 네. 1이죠. 그죠? 근데 1보다 1에 한없이 가까운 숫자를 무한히 거듭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이게 보이지도 않은 잠깐 바로 옆에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숫자를 무한히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 0이 되거나 무한히 0에 가까워지면 1이 돼요. 걔보다 조금 큰 거, 1보다 조금 큰 거를 얘를 무한히 거듭 제곱을 하는 거야. 무한히 될까요? 엄청 커지는 엄청 커질 것 같아요. 이건 어때? 1.1을 10 거듭 제곱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등장합시다. 뭐냐면, 계산기보다는 그래프? 네. 저기에, 리미트 기호가 있으려나? 리미트 기호는 없네요. 자, y라고 하는 값을 1 더하기 x에 x제곱만큼을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지금 식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x의 값을 10번, 그럼 10분의 1만큼을 10번 거듭 제곱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이 값은 10번 거듭 제곱하면 대략적으로 여기 어디에 가까워져요? 10번 곱했을 때 2.59374라는 숫자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100번 곱하면요? 100번 거듭 제곱하면 2.7043, 잘 안 보이네요. 여기. 이게. 여기. 보이세요? 2.70481이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거든요. 이 값에, 근사값을 가져요. 그러면 또 1000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0 여기 있다. 1000이라는 숫자에는 2.71이라고 해서 얘보다 조금 더 커졌어요. 그럼 또 조금 더 작은 값을 만제 곱하게 되면 조금 더 작은 값을 그럼 조금 더 작은 값을 계속 작은 거를 계속 거듭해서 곱하게 되면은 어디에 가까워질까요? 3? 놀랍게도 지금 여기 있는 이 근사
여기 있는 얘를요. 아무리 간다고 해서 지금 값이 튀어요, 안 튀어요? 그럼 어느 값에 가까워진지 한번 보여드리면, 마치 점근선처럼 718. 718? 그러면 계속 무한히 이어지겠죠. 71806? 이런 식으로 점점 미묘하게 커진다고요. 그래서 이 식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리미트 x라고 하는 값이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에 x제곱을 하게 되면 방금 전에 누가 얘기한 것처럼 무한대로 커지지 않을까요? 가 아니라 이 값은 점점점 어디에 수렴하게 되냐면 대략적으로 2.7 아까 얼마였죠? 18 뭐 쪼쪼쪼쪼 이런 값에 182 뭐 이런 식 값에 점점 가까워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그 값에 가까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일러 상수, 자연상수라고 부르고 앞글자 E라고 씁니다. 선생님, 오일러인데 왜 E예요? 독일 사람이라서요. 오일러가 오일러인가? 뭐 아마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일러 이름이. 그래서 그 앞글자에 E를 따서 오일러가 찾아낸 그 값입니다. 유튜브에서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오일러가 만들어낸 함수 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하는 2의 파이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는 그 간단하지만 복잡한 식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하려면 파동방정식을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이게 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언제나 마이너스 1이야. 아니요. 2라고 하는 값은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그 기하학 아니 기하가 아니라 그래프 해석학이라고 그 그래프를 보통 이제 해석학이라고 부르거든요. 해석학에서 꽃이에요. 얘가 2가 정말 중요한 애고요. 파이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에서 가장 혁신적인 발견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가 파이고요. 그럼 i라고 하는 애는 대수. i도 그 대수라고 하는 거에서 뭐 쓸모 없지 않아요? 아니요. 얘가 되게 쓸모가 많았고요. 그 다음 음수의 발견은 말 다 했죠. 그래서 그 수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숫자를 모아서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일러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정식이라고 해요. 꺼져. 네, 그렇대요. 자,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그냥 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거였고요.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 겁니다. 표준분포, 이항분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옆에다 적어야겠다. 이항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말 BNP였는데요. BNP.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부션이라고 하는 이항분포는 시행 횟수와 확률에 대해서 다루는 거였다면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떠한 통계적인 수치를 찾았을 때 10명, 20명, 30명, 5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점점 커지면 그 키라고 하는 거는 딱 떨어지는 값이 있을까? 예를 들어 키가 몇이야? 178이야? 그럼 너랑 키 같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정말 178이라고 하는 그 키가
진짜 정말 178이야? 소수점짜리까지 똑 떨어지게 178.00000이냐? 그건 아니죠. 178점 뭐 0 얼마 뭐 2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그 값들을 각각의 그 확률 밀도 함수들처럼 그 각각의 저기 뭐죠? 변수라고 해야 되나? 그 값들을 다 세분화 시켰을 때 어디에 점점 가까워질까요? 평균이라는 값에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에 점점 가까워지는 그 값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더니 그래프로 나타낼 때에 그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저 fx가 어느 모양을 따라가냐면 이제 이런 모양을 따라간대요. 루트 2파이 2부 시그마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에 2 시그마 제곱 분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 분의 편차. 보통 요새는 좀 이 식을 주는 편이에요. 옛날에는 외우라고 시켰고요. 옛날에는 표준 정규, 얘를 그냥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N이라고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해서 네.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N이라고 씁니다. 그 N이라고 쓰고 요 값의 앞에다가는 평균, 뒤에다가는 분산을 씁니다. 평균과 분산을 적어주는 얘를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여기 M과 시그마 그리고 표준 편차까지 대입해 주시면 이 함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 아 정규 분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규 분포의 그래프는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조합입니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과 같은 이런 모양이 그려지고요. 여기서 가장 볼록 튀어나와 있는 요 값이 바로 M입니다. 평균일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능을 봤을 때에도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들로 환산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어디에 가장 가까운 평균을 기반으로 이렇게 성적 환산을 한 거고요. 그러면 높은 점수를 받기가 그만큼 힘들 테니까 그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한테 더 점수를 더 많이 주는 그런 시스템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거기서 보시면 네, 밑에 한 거 읽어보세요.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런 형태로 주어질 때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른다고요.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우리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산포도의 값이 크면 클수록 자료의 값이 더 흩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죠? 산포도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점수가 고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고르다라고 하는 게 골고루 다 종류별로 나왔다가 아니라 고만고만한 점수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즉 평균에 몰려있다가 산포도가 작은 값이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저 언덕 모양이 되는 그 값이 어떨수록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뾰족하고요. 점점 클수록 시그마 값이 크면 클수록 완만해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로 네, M 값에 따라서는 평균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 평균 값에 대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 성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254페이지. 여러분들 눈이 풀렸어요. 254페이지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하는 애는 그냥
얘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애예요. 그냥 요런 식이야. 그렇구나 하면 돼요. 이걸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왜 이런 함수가 나오고 왜 이렇게 하고 그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통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그래프는 m 값에 따라 그 위치가 결정되고, 그죠? 평균이 가운데 센터를 차지하니까 평균이 바뀌면 평균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른쪽으로 올 거고, 평균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왼쪽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의 값에 따라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됩니다. 시그마의 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점점 더 눌러지고요. 시그마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뾰족해지고, 요 정도 차이까지 봐주시면 이게 바로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하나 더. 정규분포 곡선은 선대칭 도형입니다. 네, 어디를 기준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그러면 어느 구간을 예를 들어 내가 두 칸을 잘라서 두 칸만큼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어디서 넓이가 가장 넓게 나올까? 예,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 요만큼 자를 때가 가장 넓이가 크겠죠. 그죠? 요런 것들도 그래프의 성질 중에 포함이 된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개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네. 일단은, 네, 수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서 255번부터 예제 같은 거 푸는 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 옆자리 한번 나타나줘.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집 갔다.